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노원구 생명존중팀장 김영재입니다. 오늘은 자살 시도자를 위한 서비스이란 제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살 시도자라는 것은 자살을 시도했다. 그래서 자해 행위를 했다. 자기에게 심각한 자해 행위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. 또 자살 시도자라는 것은 또 자살을 시도했는데 결국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다.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. 자살을 이제 말이 성공인데 성공하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자살 시도도 하시는 분들은 자살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이제 실패라기보다는 어떤 삶의 욕구가 조금이라도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살아 있지 않나 또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오늘 그 자살 시도자를 위한 서비스는 그걸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. 먼저 자해 자살 시도 현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자해 자살 시도 현황은 모든 자해 자살 사건을 포함된 건 아니고 응급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내원하여 치료받은 그 환자들의 정보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한 건데요. 2019년 성별 자해 자살 시도 비율을 보니까 여자분이 57.4%, 또 남자분이 42.6%로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의 자살 시도가 더 많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. 그 건수를 보니까 남자는 15,486건, 여자분들은 2850건입니다. 그래서 여자분들이 자살 시도는 더 많이 한다. 하지만 자살자는 이제 남자분들이 2배가 더 넘습니다. 그래서 이 자살이라는 것이 이제 치명적 자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토마스 조이너는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그런 면에서는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시도를 하면 거의 성공률이 높고 여성분들은 그에 비해서 시도하면 성공하는 율이 더 낮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. 다 안타까운 일이죠. 자, 2015년, 19년 성별 자해 자살 시도 추이를 보니까 2015년에 2015년부터 보니까 조금씩 늘었어요. 근데 이 늘은 거는 자살 시도하신 분들이 늘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응급 의료기관에 참여하신 그 병원이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잘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사건들이 통계에 잡히면서 점점 늘어난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옛날 2015년에는 2만 6천 건 정도 됐는데 2016년에 2만 7천 건, 2017년에 2만 8천 건, 또 2019년에는 3만 6천 건 정도 되는데요. 그 밑에 보면 그 기관수라고 해가지고 응급의료기관 그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146곳 병원에서 162곳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 누락되었던 정보들이 이렇게 모아지면서 자살 시도자들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조금씩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2019년 연령대별 자해 자살 시도 응급실 내원 현황을 좀 볼까요? 그러니까 연령대별 어떤 연령대에서 자살 시도를 많이 하는가 봤더니 가장 많이 자살 시도를 하는 연령대는 20대였습니다. 20대. 그 다음이 40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10대는 구체적으로 보면 10대는 이제 4,598건으로 12.7%를 차지했고요. 꽤 높은 수치죠. 10대 젊은 어린 우리 미래의 꿈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이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. 또 20대는 8,732건, 24%를 차지하고 있죠. 제일 많이 좌절된 꿈이라고 할까, 또 좌절된 그 청춘의 포부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지 8,732건이 시도를 했고요. 또 30대는 5,689건, 또 40대는 6,121건으로 16.8%를 차지해서 30대, 40대 그 자살 시도가 굉장히 높았다. 또 50대는 5,154건, 그래서 114.2%. 또 근데 이제 60대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요. 그러면 60대, 70대, 80대는
자살 시도 건수가 줄었잖아요. 줄었는데 이거는 이분들이 자살과는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자살률이 높아요. 그러니까 성공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.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자살 시도를 하시면 거의 10명이면 한 7, 8분은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20대 분들은 20대, 30대, 40대 분들은 10명이면 한 5명, 6명 정도만 성공을 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실패를 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60대, 70대, 80대 분들은 자살 시도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자살률은 굉장히 높다. 그래서 일반 연령대에 비해서 2배, 3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시도 건수만으로는 그분들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는 거죠.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자살 시도가 20대, 30대, 40대 젊은 층에서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제 교육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고 또 어떤 어려움과 또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하는 능력들을 키워가는 어떤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그 시스템이 너무 긴장 강하고 또 경쟁이 심한 사회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. 자, 그러면 자살 시도자를 위한 서비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응급실 기반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병원에, 그러니까 아무 병원에서 되는 건 아니고요. 그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그 수행병원이 있어요. 그 병원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환자 중 사후관리 서비스에 서면 동의하고 또 의료급여 수급자 혹은 건강보험 가입자 중 자살 재시도자 또 자살 유족 경제적 위기자에 대해서 드리는 서비스인데요. 응급실 치료비라든가 입원비, 외래 치료비, 그리고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응급실 사업 담당 사례관리자와 면담 후 신청할 수 있고요. 중요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팀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지 병원도 여러 병원이 있지만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현재는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에서만 지금 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에 자살 시도로 내원한 그런 분들만 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 또 그 사례 관리자와 면담 후 신청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 노원구에는 이제 큰 병원이 이제 상계 백병원도 있고 을지대학교 병원이 을지병원도 있고 원자락병원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노원구에서는 상계 백병원만 현재 2022년 4월 현재는 상계 백병원만 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. 을지대학교 병원도 하반기부터 이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한다고 하니까 그때 병원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물어볼 일이 되도록 없어야 하는데 혹시 이제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상으로 오늘은 자살 시도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. 그래서 자살 시도하신 분들 정말 좀 더 줄어들고 없애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또 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자, 오늘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